안녕하세요. 한국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CT 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실무 활용의 14번째 시리즈 주제 하나로 1분 만에 발표 초안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아마도 이 첫 슬라이드를 마주한 이 백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자, 어떤 목차로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첫 문장은 무엇으로 띄울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벌써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시작의 고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 1분으로 단축하는 기획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의 방식은 자료를 조사하고 목차를 짜고 내용을 채워 넣는 이러한 선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성형 AI 시대의 파워포인트는 이 제로 베이스 생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단 한 줄의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AI가 그 즉시 논리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내용을 채워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민하던 목차 구성을 이 AI는 그냥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인간의 인지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과정인데요. 창작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초기 단계를 AI가 담당함으로써 인간은 생산자에서 편집자이자 큐레이터로 역할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슬라이드를 채우는 노동자가 아닌 이 AI가 제안한 논리적인 이 흐름이 우리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조율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시작의 혁명을 지금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AI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흔히들 AI를 사용할 때 생각보다 결과가 별로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AI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지시가 좀 모호했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라는 이러한 짧은 명령은 AI에게는 너무나 넓은 운동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훌륭한 프롬프트는 맥락, 목표, 그리고 구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주제만 던지는 것이 아닌 신입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가이드라는 명확한 주제와 함께 인사법과 이메일 매너를 포함해서 한 8장 분량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때 AI는 비로소 여러분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는 맞춤형 초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인간과 AI 사이의 지능적 협업 프로세스인데요.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을 AI에게 전달하는 브리핑 문서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인 질문이 날카로울수록 AI가 내놓는 답변의 퀄리티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을 부리는 힘은 이 어떤 화려한 클릭이 아닌 여러분이 가진 명확한 의도와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AI가 초안과 목차를 잡아주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각 자료로 완성할 차례입니다. 보고서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라면 이 프리젠테이션은 경험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제안한 그 텍스트 위에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 감각을 입혀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파워포인트의 지능형 디자인 시스템은 여러분의 감각을 증폭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로 가득했던 이러한 슬라이드를 분석해서 클릭 한 번으로 인포그래픽 형태나 세련된 비즈니스 템플릿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죠. 자, 단순히 이미지를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서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도 이 핵심 메시지가 돋보이도록 좀 레이아웃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술이 선사하는 디자인의 자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있는데요. AI가 이 90%의 초안과 디자인을 완성해 준다고 해도 나머지 10%에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을 채우는 것은 온전히 이 작성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AI가 제안한 이미지 중에서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을 고르고 또 문장의 뉘앙스를 다듬어서 신뢰를 더하는 그러한 과정 같은 것들이 이 마지막 한 끗의 그 발표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모두 마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들어왔고요. 네, 비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실행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오늘 실습을 하나 코파일럿을 해볼 텐데요. 실습 주제는 신입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에티켓 가이드라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한번 그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코파일럿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코파일럿을 눌러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코파일럿을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에티켓 가이드라는 주제로 저희가 만들 텐데, 뭐, 여기에 추가하실 뭐 문서 같은 것들이, 원래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파일을 사용하여,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적어 볼 텐데요. 저는 이 신입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에티켓 가이드라는 주제로 8장의 분량의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해절, 이메일 작성법, 회의 매너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면은 데이터를 참조할 파일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은 요 부분을 참조해서 코파일럿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시면은 첨부를 하시면 되고 저는 뭐 요 부분을 그냥 범용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차가 바로 개요가 완성이 되면서 목차가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친근한 좀 이런 어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기본 설정도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지만 추천 항목으로 한번 고르고 저는 슬라이드 생성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식간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에티켓 가이드 첫 번째부터 뭐 안건, 그리고 네, 중요성, 뭐 인사 예절, 네,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 네, 이러한 부분들을 쭉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빠르게 좀 넘겨 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신입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에티켓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 장의 네, 발표 자료를 지금 만들어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 기존의 8 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보다는 네, 조금 네, 더 많은 네, PPT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목차를 어 리뷰할 때 목차에서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빼주는 네 고런 작업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까지 같이 들어간 네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하나로 1분 만에 발표 초안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공인교육 과정 문의는 한국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